진태석이 그 비밀번호만은 절대 말 못하겠다며 웃는 순간 한혜라는 왜 자기 손톱이 피날 때까지 손바닥을 긁고 있었을까요? 그 새벽 건양그룹 사람들은 모두 한 곳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경찰서도 회장실도 아니었어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복합창고. 겉보기엔 비어있는 공간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방음과 CCTV가 완벽히 갖춰진 사적인 신문실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곳에 진태석이 들어섰고 뒤이어 한혜라가 들어섰고 공난숙이 들어섰고 진세훈과 차정원, 주하늘까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진태석은 아직도 자기가 판을 쥐고 있다고 믿는 얼굴이었는데요. 수갑을 찬 것도 아닌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말끝이 비틀려 있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지? 다들 대단해. 근데 말이야 결국 마지막은 나야. 그 말에 공난숙이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흘렸습니다. 공난숙은 원래 고개를 잘 숙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영채를 키우면서도 스카이 퀘스천의 주하늘을 호적상 아들로 묶어놓으면서도 늘 세상과 거래하듯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런 공난숙이 진태석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태석아, 아직도 내가 무슨 왕인 줄 알아? 내가 제일 먼저 착각한 건 사람들이 내 말을 두려워서 듣는다고 믿은 거야. 진태석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차정원이 놓치지 않았는데요. 차정원은 얼굴이 창백했지만 그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의 친딸이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자랐고 살인자 누명을 쓴 차기범 때문에 인생이 찢겨나간 사람입니다. 게다가 건양그룹의 후계자 진세훈과 결혼하기 위해 주영채로 살아야 했죠. 거짓말이 생존이었던 사람. 그래서 차정원의 표정은 늘 침착한 척이었는데 오늘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숨을 죽인 분노가 천천히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모든 판은 사실 한혜라가 먼저 던진 신호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루 반 전 새벽 5시. 진태석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더 크라운 캐피털 압수수색 자막이 떴고 화면에는 국세청 요원들이 줄지어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죠. 그 장면을 보는 진태석의 얼굴이 어땠냐면요. 기쁜 것도 아니고 놀란 것도 아니고 딱 준비된 장면을 확인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어요. 회장님, 황 실장님이 지금 바로 뵙고 싶다고 합니다. 진태석은 손을 까딱했습니다. 들여보내. 황 실장이 들어왔고 씨름 선수 출신 특유의 묵직한 존재감이 방을 누르듯 서 있었는데요. 원래 황 실장은 진태석의 오른팔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혜라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진태석이 모르고 있을 뿐이었죠. 진태석이 웃듯 묻습니다. 공난숙 쪽은 어때? 울었어? 황 실장이 숨을 한번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공난숙 회장, 본사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표정 하나 안 무너졌고요. 역시 독해. 근데 독한 건 독한 거고 결국 무너져. 진태석은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태연하게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이제 순서대로 정리하면 돼. 공난숙 먼저, 그 다음 한혜라. 그 말이 황 실장 귀에 박히는 순간 황 실장은 속으로 결심했어요. 지금 안 움직이면 이 사람은 끝까지 간다. 황 실장은 회장실을 나오자마자 핸드폰을 꺼냈고 한혜라에게 짧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지금입니다. 더는 늦으면 안 됩니다. 한혜라가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한혜라는 겉으로는 건양그룹 부회장, 회장의 아내, 세훈의 계모, 정원의 시어머니. 하지만 속은 늘 불안했죠. 한영순이었던 과거 신분을 갈아치운 흔적, 지우고 싶은 사람들, 지우고 싶은 기록들. 그 모든 걸 쥐고 흔드는 게 진태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혜라가 진짜로 무너진 건 그날 밤 차정원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였습니다. 차정원이 말했어요. 어머니 아니 부회장님. 저 이제 그만 숨을게요. 저를 옥상에서 밀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저도 알아야겠어요. 한혜라의 숨이 막혔습니다. 차정원은 아직도 주영채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진세훈은 그 사실을 모르는 척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살고 있었죠. 한혜라는 그 딸을 며느리로 두고 있으면서도 딸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 인생이 무너질까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정원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어머니가 제 엄마라는 거 제가 먼저 알아버렸어요. 그 한마디가 한혜라의 목을 죄었습니다.
한혜라가 그날 새벽 결국 공난숙에게 연락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난숙, 우리 진태석을 먼저 끊어내야 해. 공난숙은 비웃었지만 눈빛은 빨랐습니다. 이제 와서? 너 그 남자랑 결혼해서 다 얻어놓고 이제 와서? 한혜라가 낮게 말했어요. 내가 얻은 건 겉껍데기야. 그 남자는 내 목줄을 잡고 있어. 공난숙은 잠깐 침묵했다가 아주 현실적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자백을 받아낼 방법이 있어? 그 순간 주하늘이 공난숙 옆에서 조용히 끼어들었는데요. 주하늘은 스카이 퀘스천 대표 호적상 주영채의 오빠 그리고 공난숙의 오른팔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찾는 것. 주하늘은 늘 치밀했고 이 판을 오래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주하늘이 말했습니다. 자백은 받습니다. 다만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여러 겹으로 봉인해야 합니다. 공난숙이 물었어요. 여러 겹?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말. 두 번째는 영상. 세 번째는 금융. 마지막은 사람입니다. 한혜라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싸해졌습니다. 사람이라니. 누가 배신할지까지 계산하겠다는 뜻이었죠.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진태석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 공난숙의 더 크라운 캐피털이 진짜로 흔들리는 척 해야 했고 공난숙이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는 듯 보여야 했습니다. 공난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내가 망가지는 연기. 나 잘하지. 그리고 그날 밤 허술하고 웃기지만 마음이 약한 구 실장이 공난숙 곁에 왔습니다. 구 실장은 평소처럼 허둥대는 척했지만 그 눈이 이상하게 날카로웠어요. 회장님, 진태석 회장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공난숙이 바로 알아챘죠. 진태석은 무너진 공난숙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방심하면 입이 가벼워지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다음 날 진태석은 공난숙의 집이 아니라 중립지대를 택했습니다. 건양그룹이 소유한 비공개 미술 수장고. 바깥에는 작품 운송 차량만 드나드는 곳이라 기자도 없고 귀도 없을 거라고 믿었겠죠. 그곳에서 공난숙은 진태석 앞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진 않았지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태석아,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진태석이 웃었습니다. 너 이제부터 내 밑으로 내려와. 그게 조건이야. 공난숙은 잠깐 숨을 고르고 일부러 치욕을 삼키는 얼굴을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말 들을게. 그 한마디에 진태석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진태석이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말이 길어졌는데요. 과거 얘기를 설명이 아니라 자랑처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주상철이 왜 죽었는지 알아? 다 계획이었어. 그리고 차기범도 그 인간은 운이 없었지. 공난숙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공난숙은 자기 손으로 주상철을 죽였다고 믿어왔던 시간이 있었고 그 죄책감과 협박 속에서 진태석과 25년을 공생했죠. 그런데 진태석 입에서 내가 했다는 뉘앙스가 튀어나오니까 공난숙은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한혜라가 뒤쪽 문에서 들어왔습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을 바라보며 표정을 숨겼지만 눈은 흔들렸어요. 차기범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한혜라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차기범은 한혜라가 버리고 도망친 과거의 남자. 차정원의 아버지. 진태석은 그걸 알고 그걸 이용해 한혜라의 숨을 막아왔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를 보자 더 흥이 났습니다. 혜라, 너도 알잖아. 내가 없었으면 너 지금 여기 못 왔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한혜라가 처음으로 진태석을 향해 정면으로 말했어요. 그 말 평생 나를 묶어놓을 주문이었지. 이제 그만해. 진태석이 웃으며 다가오려던 찰나 구 실장이 갑자기 실수한 척 넘어졌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스마트폰 하나가 바닥을 굴렀고 화면에 빨간 점이 깜빡였어요. 녹음 중이었습니다. 진태석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공난숙이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살려달라는 사람이 할 표정이 아니었어요. 내가 말이 길어질 줄 알았거든. 진태석이 손을 뻗으려 하자 황 실장이 그림자처럼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진태석이 깨달았죠. 황 실장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진태석은 그제야 뒤늦게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좋아. 녹음? 그래 해. 대신 나 없으면 건양그룹이 버텨.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는 나만 알아. 그 돈 없으면 다 끝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 공난숙과 한혜라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진태석이 비웃었습니다. 와, 결국 돈 앞에서 너희는. 그때 모두가 예상 못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직도 착각하시는군요. 주하늘이었습니다. 주하늘은 USB 하나를 손가락으로 돌리듯 들고 들어왔고 그 뒤에는 진세훈과 진짜 주영채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진짜 주영채는 표정이 복잡했어요. 이 판이 커질수록 주영채는 자기 돈과 신분을 지킬 방법만 계산해 왔으니까요. 진세훈은 진태석을 보면서도 아버지 쪽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은 한번 흔들리고 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반항심으로 삐딱해 보였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 게다가 차정원을 사랑하게 된 뒤부터는 아버지가 만든 세계가 얼마나 더러운지 더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죠. 진태석이 외쳤습니다. 세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내 아들인 걸 잊었어? 진세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들이라서 더는 못 봐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진태석 눈이 번쩍했는데요. 그 눈빛을 차정원이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차정원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당신이 날 밀었을 때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죠? 근데요, 사람은 죽을 뻔하면 거짓말도 같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한혜라가 차정원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차정원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지금은 엄마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직. 그 말에 한혜라가 눈을 감았습니다. 모성인지 죄책감인지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숨이 막히는 얼굴이었어요. 그 사이 홍 셰프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평소엔 난숙집에서 조용히 요리만 하던 사람인데 그날은 눈빛이 이상했어요. 무당처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무언가에 홀린 듯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셋이 싸우는 판인 줄 알았지. 근데 이 방엔 한 사람이 더 있어. 진짜로 웃는 사람은 따로 있대. 공난숙이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홍 셰프는 진태석을 보지도 않고 한혜라 쪽도 보지도 않고 이상하게 차정원 쪽을 잠깐 보더니 정신이 돌아온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짧은 시선이 남긴 여운이 나중에 모두를 뒤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경찰이 들어오려는 순간 진태석이 마지막으로 한혜라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나만 무너지면 끝인 줄 알아. 내 과거도 같이 터져. 한영순, 작품 도용, 학명 내가 다 묶어놨어. 한혜라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공난숙은 비웃었어요. 야, 너도 더럽긴 더럽다. 그때 차정원이 한혜라를 향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숨기지 마요. 한혜라가 떨리는 눈으로 차정원을 봤습니다. 정원아, 그게 공개되면 너도. 차정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주영채로 살면서 끝까지 내려가 봤어요. 더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숨는 게 아니라 똑바로 서고 싶어요. 그 말에 진세훈이 차정원 옆에 섰고 주하늘도 섰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진짜 주영채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왜 저 여자한테 사람들이 붙지? 그 분노와 결핍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바로 그때 구 실장이 조용히 한혜라 쪽으로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부회장님 자동 발송 장치, 제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혜라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조건? 구 실장이 웃는 듯 말했어요. 건양 패션 디자인 실장, 그러니까 부회장님 딸세미 쪽을 지켜주세요. 그쪽이 휘말리면 주하늘도 무너집니다. 한혜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전쟁은 진태석을 잡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누가 회장이 되느냐의 싸움, 증거를 누가 쥐느냐의 싸움, 그리고 무엇보다 차정원의 정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터지느냐의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진태석을 끌고 나가며 말했어요. 피해자 차정원 씨 신고로 긴급 체포합니다. 진태석이 끌려가면서도 웃었습니다. 감옥에서 끝날 줄 알아? 내 판은 아직 안 끝났어. 차정원은 그 웃음을 보면서도 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진태석이 사라진 뒤 진짜 공포는 그때부터였어요. 왜냐하면 자동 발송으로 터질 한혜라의 과거 파일이 진짜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누가 그 비밀번호를 이미 가져갔는지, 그리고 홍 셰프가 말한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주하늘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말했습니다.
이 증거 어디에도 넘기지 않겠습니다. 법정에서 끝내겠습니다. 공난숙이 이를 갈았어요.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서 받아낸 건데 내가 왜 가져? 주하늘이 어머니를 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건 정의가 아니라 소유잖아요. 그건 제가 못 드립니다. 그 순간 공난숙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난숙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혜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정원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자. 나도 내 죄를 인정할게.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이 한혜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거든요. 좋아요. 그럼 다음은 제가 제 이름으로 살 차례예요. 그 한마디가 끝나자 진세훈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세훈은 아직도 주영채와 결혼한 남편이었고 그 결혼이 무너지면 본인도 건양그룹도 같이 흔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진세훈이 차정원에게 묻습니다. 정원아, 너 나한테 언제 말할 거야? 차정원은 대답 대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오늘은 진태석부터, 내일은 우리부터. 그 말이 남긴 여지, 그 불안, 그 기대가 그대로 다음 전쟁의 문이었습니다. 긴 밤이 끝났는데요. 이제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진태석은 감옥 안에서도 움직일 거고, 공난숙은 권력을 놓지 않을 거고, 한혜라는 과거와 마주해야 하고, 차정원은 주영채라는 가면을 벗는 순간 세훈과의 사랑도 자신이 세워온 복수도 동시에 흔들릴 거라는 걸요. 그리고 홍 셰프가 말한 그 한 사람은 아직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